안녕하세요. 연변생각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BHC 관련 뉴스 읽어드렸던 영상 관련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 계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액 감액금과 본사의 매출 총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좀 이 개념이 서로 많이 틀린데 어느 부분에 혼동이 있으셨는지 몰라서 제가 차액 감액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네, BHC 관련한 그 영상이 MBC에 보도된 내용과 많이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한번 MBC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차액 감액금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먼저 감액금이요. 본사의 매출 총이익은 대부분 이제 감액금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이 감액금 이외에도 직영점 운영을 통한 이익도 있을 수 있죠. 감액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가맹점 사업자를 두고 가맹본부 운영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거고요. 직영점 매출을 추가로 따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감액금은 사실은 법에 명시적으로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설팅비, 업무 지원비, 상권 개발비, 어떤 형태로 명칭으로 계약을 하셨든지 간에 이것은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면 전부 다 감액금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맹 계약 체결할 때는 이 가맹금이 본부로 바로 가서는 안 되고요. 본부 계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원래 예치 계좌라고 해서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를 해놨다가 그 계약이 문제가 없으면 가맹 본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조로 짜여지지 않고 본이 어떤 명목이든지 가맹 본부로 직접 들어갔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법률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감액금 중에서도 차액 감액금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전부 다 차액 감액금은 아니라는 거를 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요. 차액 감액금은 뭐냐면 물류 마진이에요. 본사가 취하는 물류 마진. 가맹점 사업자님들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필수 물품, 가맹 본부로부터 꼭 받아가지고 이걸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되는 물품이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3의 소매점, 도매점으로부터 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물품이 있잖아요. 이런 걸 선택 물품이라고 한다면 필수 물품과 선택 물품 둘 다 가맹 본부 스스로 혹은 제3 사업자, 제3의 사업자를 지정해서 거기서만 사라 하는 경우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본사가 얻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브랜드를 개발해서, 소스를 개발해서 그걸로부터 얻는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어떤 원래 있던 브랜드를 여기다 넣으면,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특정 업종의 상표의 물건을 계속 구입하는 경우에 할인율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걸로부터 얻는 물류 마진이 있을 건데요. 이 물류 마진이 전부 다 차액 감액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정한 금액의 물류 마진은 영업상 이익으로 당연히 귀속이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차액 감액금으로 보아서 감액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물류를 통한 마진 중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정도를 차액 감액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는 필수 물품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본사,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업체로부터 구입해야지만 되는데 이게 밖에서 사는 것보다 엄청 비싸다. 그러면 이걸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자님들은.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어서는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법률과 시행령상 이 적정한 도매 가격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님들 간에 서로 생각의 갭이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님들은 계속해서 이익률을 높이셔야 되고, 가맹본부도 마찬가지로 본부의 이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가맹점 사업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적정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팁을 드리면, 월정 수수료 있죠. 월정 수수료가 낮으면 물류 마진에 해당하는 차액 감액금, 그러니까 물류 마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도 본부를 운영해야 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또 점주님들 잘 하시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도움 요청하면 이것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운영 자금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월정 수수료가 매우 작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매장에서 월정 수수료를 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메뉴도 개발하고 이런 사업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구조를 짜겠죠. 반면 월정 수수료가 상표 사용료 등의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물류 대금을 좀 낮춰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 금액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누가 정해서 몇 %가 적정하다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봐서 결정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가맹사업법에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명시적으로 해라. 그래서 계약할 때 점주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라. 는 것이 지향점이고 그에 맞춰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차액 가맹금이 전혀 없다라고 명시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실제 시장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물류를 유통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이 경우에는 결국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가에 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나마 제일 분쟁에 뛰어들지 않으시는 방법은 계약 전에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상대방에게 물어보시고 이 내용을 좀 기재해 놓으시고 혹시 이미 계약하셨다면 내 계약이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가맹점 사업자님들은 본인들만 마진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세요. 가맹본부도 잘 돼서 크고 단단한 가맹본부가 돼서 전국의 매장 수도 많이 늘어나고 광고도 많이 하셔야 상대적으로 또 가맹점 사업자님들 운영하시는 매장으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서로 윈윈하시는 상생 구조가 돼야 서로 잘 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은 사업하시는 데 조금 참고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